자, 1차 시계 계산 오늘 해볼게요. 1차 시계 계산. 이거 어렵지 않아요. 1차 시계 계산 뭐 먼저, 뭐를 좀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 돼요. 자, 항과 상수항 개수, 항과 상수항 개수. 이거 항 아까 나경이 때 잠깐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그죠? 얘나 있을 때. 항은 뭐였냐면 이렇게 3x-2y 플러스 5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3x와 마이너스 2y와 플러스 5인 이 5가 우리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 어떤 식들을 봤을 때 이렇게 더해져 있는 친구들을 항이라고 불러요. 이때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즉 3x와 마이너스 2y와 5를 이 친구의 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항에서 우리는 숫자만 있는 항을 특별하게 상수항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숫자만 있는 여기 위에서는 상수항이 5에 해당됩니다. 그 상수항이라고 하고, 개수는 뭐냐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즉 이 친구의 x의 개수는 3인 거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x라고 했을 때 x의 개수는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된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마이너스 a에서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된다. 여기 1이 숨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a는 누굴 뜻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a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a라고 쓰죠. 그죠? 1은 쓰지 않으니까 요 마이너스 1이 숨어 있는 거라고, 여기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만 써 있을 때 a의 개수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앞에 1이 숨어 있으니까 a의 개수는 1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너무너무 이쁘겠다. 그래서 예를 보면 x-2y-7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에서 항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 있겠고요. 상수항은 이 숫자만 있는 마이너스 7이 상수항이 되고, x의 개수는 앞에 1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앞에 1이 숨어 있기 때문에 x의 개수는 1,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 숫자만 얘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항식은 뭐냐면, 다항식은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마늘 따자 써서 다항식은 여러 개의 항을 갖고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항식, 다항식, 마늘 다자랑 단은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단이라고 써요. 단항식은 한 개에 있는 식,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식. 그렇게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모의 문자가 있는 식은 다항식이 아니다. 주의하세요. 주의 있는 거, 이렇게 x분의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x분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항식은 우리가 여기 이제 미치고 이 지수라고 하잖아요. 여기 지수라고 하자요. 이 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일 때 그 친구를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마이너스 하면 내가 지금 역수승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마이너스 승은 역수승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승은 역수승이에요. 그런 건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유리식이라고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배우는 다항식은 어떨 때만 우리가 이쁘게 이 x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만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식은 뭘까요? 당연히 1차식? 1차식? 뭐냐면 우리가 문자가 1차인 경우만 1차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차수라는 건 뭐냐? 차수라는 거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걸 이제 차수라고 보통 표현해요. 차수가 뭐냐면 이렇게 3x제곱에서 3 곱하기 x 곱하기 x가 두 번 곱해지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거죠. 이 친구의 차수는 2차가 되는 거고, 우리 차수가 누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거듭 제곱해져 있는 저 지수에 써 있는 숫자가 우리가 그 식의 차수라고 읽는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식의 차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 같은 경우는 차수가 2인 겁니다. 왜? 가장 큰 문자에서 가장 큰 차수를 얘기해 주면 돼요. 얘는 1차고 얘는 상수항이고 얘는 2차인데요, 쌤. 그러면 2차가 제일 크니까 이 식은 2차식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식은 당연히 여기에 없는, 이렇게 돼 있으면 6x-3 이렇게 돼 있어야지 1차식에 해당되겠죠. 여기 x제곱 플러스 6x-3이라고 돼 있으면 2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와 차수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는 간단해요. 개수는 x 앞에 있는 게 개수고요. x 위에 있는 녀석이 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너무나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앞에 있으면 개수, 위에 있으면 이렇게 지수에 있으면 차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상수항은 차수가 0이다라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자에 내가 얘기했죠. 예전에 우리 거듭제곱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수의 빵제곱은 항상 1이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빵제곱은 항상 1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숫자에 해당되는 것은 문자가 항상 안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빵차인 겁니다. 빵차예요. 이거 숫자는 항상 빵차예요. 상수하면 그래서 빵차가 된다. 그렇게만 뭐라고요? A의 0제곱은 1. 네. 3의 0제곱도 1. 4의 0제곱도 1. 어떤 수의 0제곱은 그냥 1. 우리 거듭제곱 할 때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했어? 거듭제곱 할 때. 예를 들어 3의 세제곱은 누구야? 1에다가 3을 3번 곱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1에다가 3을 아무것도 안 곱한 거야. 얘는 1에다가 4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야. 1을 기준으로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됐어요? 그렇게 외워져요. 1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숫자는 0에다가 곱하면 안 돼요. 0에다가 곱하면 그냥 다 0이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차식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봐봐요. 조심해야 돼요. 아우, 큰일 났다. 팔 이상해졌다. 얘가 문자가 A고 숫자가 7이랑 3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진다고 보면 돼요. A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A인 거고요. 숫자는 우리가 숫자 그냥 7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주면 되겠죠. 7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주면 7, 3, 21인데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1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7a 곱하기 마이너스 5a 곱하기 마이너스 말고 2a 제곱 나누기 뭘까? 5a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 식을 풀어달래요. 빠라빠빠빠 헤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를 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일단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끝!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뭐? 플러스고요. 그냥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곱해볼까요? a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A 4개 있는데 하나를 나누래죠? 그럼 몇 개 남아요 사실? 3개 남죠. 됐습니까? A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는데 하나는 나누라고 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됐나요? 이해돼요? 와우! 그럼 A 3개. 그 다음에 잠깐 나누기? 그럼 이 친구는 곱하기 5분의 A로 일단 쓰고 나서 할 걸 그랬다 그지? 그럼 5랑 얘랑은 나눠주고 없어지고 7, 2, 14a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은 너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해주고 문자는 문자끼리 해주면 너무 간단 오브더 간단. 여러분들이 조금만 덧셈 뺄셈 곱셈만 잘해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호로로로 나옵니다. 나눗셈 지금 방금 설명한 거고요. 역수를 곱해서 생각해주면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1차식이랑 수의 곱셈, 나눗셈은 우리가 뭘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주면 된다. 저거에 별표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배 법칙 간단해요.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곱해서 해주는 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조심, 주의. 이거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마이너스를 꼭 분배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5가 된다. 여기 동그라미 돼 있죠? 마이너스 여기는 x가 돼 있고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돼야 된다. 여기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하는 실수. 중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계속하는 실수. 중학교 1학년 애들 절반 이상이 계속하는 실수. 이거 한 번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면 실수 안 하게 되면 안 해요. 이거 한 번만 익숙해져야 돼요. 진짜로. 계속 분배 법칙 열심히 영차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바라볼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넘어가세요, 우리 친구들. 1번 다항식 찾아볼게요. 너무나 쉬워요. 얘들아 봐봐, 이거 여기 봐봐. 여기 책 보지 말고 여기 봐봐. 이거 몇 차식이야? 일단 몇 차식일까? 2차식이겠죠? 왜? 얘가 2차, 1차 상수는 항인데 그럼 제일 큰 거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 거 2차니까 2차식인 거예요. 항 몇 개? 하나, 둘, 셋, 3개 맞죠? 상수항 5예요? 5 맞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 3이에요? 뭐야? x제곱의 개수는 누구예요? 3분의 1이잖아요. 3이 아니고. 네. 네. 하나, 둘, 셋. 항은 더해지는 것들. 항은 더해지는 것들이 항의 개수인 거죠? 그럼 얘는 3분의 항이 누군 거예요? 3분의 x제곱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x랑 5 이렇게 항이 총 3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더해진 거니까. 됐습니까? 네. 2번은 3번이 틀렸죠? x제곱의 개수는 3이 아니고 3분의 1이에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 맞잖아요. 그죠? 4번도 맞고요. 다항식의 차수는 2차다? 2차 맞죠? 제일 큰 거에 대한 차수를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2차 항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2차식이 맞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1차식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와우! 1차식인 거 골라달라고? 1번 몇 차식이야, 나경아? 2차식. 틀렸고요. 얘는요? 1차 있어요? 미지수 있어요? 상수항이죠? 1차 아니죠? 상수항. 얘는요? x분의 1 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되죠. 얘는요? 1차식인 거 2개가 더해져 있는 거죠? 곱해져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적어놔요. x, y는 1차식이 아니다. 근데 x랑 y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1차식이 맞습니다. 이거 더하면 1차식이 맞아요. x에 대한 1차식이자 y에 대한 1차식이 돼요. 3번도 그냥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 3번은 그냥 x의 앞에다가 -0.1 곱한 다음에 2를 더한 거니까. 됐습니까? 네, 갔다 와세요. 요거 유나 알겠어요? 적으라고 하는 거 왜 안 적으세요? 좀 적어보세요. 왜? 그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뚱멍뚱 쳐다보고 있으면 수학 실력이 늡니까? 자, 3번. 자, 3번. 3번은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 마이너스 몇 개 있어? 1개 있네? 그럼 마이너스 앞에다 1개 쓰고. 7로 35. x 몇 개 곱해져 있죠? 1개. 이렇게 쓰면 끝. 자, 이거 해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면 뭐예요? 플러스. 그럼 플러스 안 써도 되죠? 그럼 숫자 곱하면 몇이요? 4 약분하고 누구만 남아요? 3만 남고요. y 몇 개 있어요? 그럼 하나 쓰고 끝. 만약에 2개 있으면, 여기도 y가 있으면 그냥 여기 제곱 쓰면 되겠죠? y가 2개 있으면 y 제곱이겠죠?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너무 쉽죠? 오늘도 숙제 금방 할 거예요. 자, 얘는요? 나누기 뭘로 바꿔요? 곱하기 역수로 바꾸죠? 그럼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네. 아, 이렇게 쓸 건데 내가 너네 헷갈릴까봐 밑에서 쓴 거야. 이게 맞아. 너네가 헷갈릴까봐 그냥 전체 다 밑으로 내린 거야. 근데 밑에 있어도 어차피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는 위에다 붙여도 사실 이 수는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돼요. 마이너스는 위에다 붙이든 밑에다 붙이든 하나만 붙이면 어차피 식은 똑같아져요. 자, 그럼 봐봐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마이너스 몇 개 있죠? 2개 있으면 뭐? 플러스. 숫자끼리 곱하면 6이겠죠? 그럼 x 몇 개 있어요? 하나. 끝. 자, 4번 나누기를 또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6이겠죠? 이것도 약분 팡 2. 마이너스 몇 개 있어요? 하나면 마이너스. 숫자만 쓰면 누구예요? 5분의 2. y 몇 개? 1개. 끝. 뭐야? 이거야 그냥. 그래?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곱하면 돼요. 자, 분배 법칙 해봅시다. 분배 법칙. 분배 투더 법칙. 자, 갑니다. 얘는 이게 샤브작 곱할 거예요. 샤브작. 마이너스 3과 2 곱하면 뭐?
자, 마이너스 3과 2 곱하면 뭐? 마이너스 6. 맞잖아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과 2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과 2 곱하면 마이너스 6. 그죠? 마이너스 6x.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 곱하면 뭐?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18. 플러스 18. 이렇게 쓰면 돼요. 간단하죠? 마이너스 3과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배해볼까? 샤랄라. 이렇게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a 곱하기 3분의 4 할 거죠? 삭, 2. 2, 4, 마이너스 8a겠죠, 그죠? 그다음 지금 이 친구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거니까 3, 3은 마이너스 9분의 4겠죠? 이해돼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냐 안 붙이냐만 조심하면 돼요. 숫자들 곱하는 거 지금 너네 입장에서 숫자 곱하고 막 쓰는 거는 그냥 연산 문제는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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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에요. 간단히 하시오. 간단히 한 거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A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 저런 식에서 답을 구하라고 할 때 이게 답이에요. 아니 얘가 그냥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주어지겠죠, 문제에서. A가 3일 때 너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계산한 다음에 3을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적게니까 플러스. 아니 이게 곱한 게 아니잖아요. 곱한 게 아니면 플러스로 바뀌지 않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이런 거는 곱해야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그냥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나경이 어제도 물어본 건데 뒤로 2칸, 뒤로 3칸, 뒤로 5칸이죠. 곱해야 플러스 6 더하면 마이너스 5. 그거 조심해야 돼. 곱한 거는 바뀔 수 있는데 부호가, 더한 거는 그냥 숫자끼리 더해서 뒤로 2칸, 뒤로 3칸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이 굉장히 식이 비슷해요. 이 굉장히 식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5고요. 얘는 6이에요. 아니, 장난치나. 그죠? 왜 그래요? 괄호 쓰면 앞에 곱하기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얘는 괄호 안 썼으면 그냥 빼는 거고요. 괄호 쓰면 곱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2 괄호 마이너스 3은 6이에요. 이 괄호 앞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안 쓴 거예요. 우리 곱하기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3을 어떤 거에 곱하려면 괄호를 써서 곱해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는 어떤 거에 곱하려면 항상 괄호를 써서 곱해야 된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헷갈려요. 자, 마이너스는 대입할 때 항상 괄호를 써서 대입한다고 우리 앞에서 배웠죠? 기억나요? 앞에서 배울 때 마이너스 대입할 때 괄호 써서 대입했죠? 그죠? 마이너스는 어떤 거에 곱할 때 항상 괄호 써서 곱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아이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자, 3번도 으쌰으쌰 해볼까요? 으쌰 하면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고요. 5, 3으로 나누면 5고요. 5x, 얘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3이겠네. 9를 3으로 나누면 3이 있는 거니까. 4번은 마찬가지로 이거를 먼저 역수로 곱해볼까요? 이렇게 샥 역수로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2 약분하면 5고요. 5, 3, 15 마이너스 15x. 이렇게 약분하면 2고요. 2, 3은 6인 거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곱하는 거 헷갈리면 쌤처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곱해서 쓰세요. 아까처럼 쌤이 한 것처럼 10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10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더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세요. 쓴 다음에 계산해서 여기다 작성하세요. 그래야지 실수 안 하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 너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어. 영서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네?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이제 계산 문제밖에 없잖아. 다 계산 문제 아니야? 아, 신나네. 잠깐만. 진도표 한 번만 볼게. 4, 5, 6, 7. 오늘 7? 아까 55분에 끝난다고 8. 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8. 8이죠, 8. 여기죠. 여기까지였는데. 그럼 시계 계산이랑 그 다음 넘어가면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3개, 4개. 오케이.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